안녕하세요, 빡쌤이에요. 오늘은 회원분 한 분이 70kg만 넘어가시면 장경인대가 아프다고 하시네요. 장경인대염은 어떤 것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먼 걸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전거는 어느 정도 타셨어요? 자전거는 지금 한 10년 좀 넘게 탔어요. 10년 좀 넘게 타셨어요. 네. 일단은 궁금한 거는 제가 이 우측 무릎에만 통증이 오니까 우측 무릎만 통증이 온. 네, 그래서 제 자세의 문제점 이런 거랑 이게 통증이 이제 안 오는 방법 이 두 가지 좀 여쭤보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장경인대가 어느 부분이고 왜 아픈지 원인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리의 움직임처럼 팔을 펀치라고 볼 거예요. 펀치를 때릴 때는 관절이 팔꿈치, 어깨, 그리고 허리 관절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보시면 이 상태에서 펀치를 때릴 수 있고요. 1인치 펀치라고 해서 이소룡 쓰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땅에 때리는 그런 펀치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고도로 수련이 되어 있는 고수들만 가능한 에너지의 생성 그리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순간적으로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근데 이것도 손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깨, 허리를 다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동작이 아주 짧고 강하게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페달링을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팔꿈치의 움직임 그리고 어깨의 움직임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모든 관절과 근육들은 딱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용된 에너지를 다시 재공급받아서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카드 한도처럼 월말이 됐는데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팔꿈치도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피로해진 상태에서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면 통증이라는 알람으로 이야기를 계속 해줘요. 그럼 그때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합 같은 상황에서는 중간에 멈추지 못하고 꾸역꾸역이라도 올라가야 되는 시합이라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게 되죠. 이 과정에서부터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인데, 자, 무리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팔꿈치의 가동 범위를 줄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잠깐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서 있던 게 딱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죠. 이 부분에 있는 돌기에 걸쳐 있는 인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손상을 받는 거예요. 밧줄처럼 생겨 있는 인대가 이 뼈 돌기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에 올이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런데 혈관을 통해서 혈액에 운반되는 소방관, 간호사, 의사들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바이러스들을 잡아먹거나 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치유를 한다고요. 이 기능이 혈관이 있는 근육 같은 곳에서는 아주 잘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쉽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절이나 연골 그리고 인대에 보면 혈관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손상이 됐다고 해도 소방관을 의사를 보낼래도 혈관이 없고 혈액을 통해서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죠. 자연 치유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인대염이 한 번 발생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어야만 치유가 돼요. 다시 말해서 손상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최고로 좋다라는 얘기예요. 카드를 알뜰하게 써서 한 달 내에 한도만큼을 넘어가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듯이 우리의 이 무릎 관절도 가동 범위를 시간 동안 조금만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였다가 펴졌다. 이것을 1cm가 움직였다면 1cm를 1분에 100번 했으면 100cm잖아요. 그러면 페달은 1분에 100번은 돌려야 되니 100cm로 움직인 건데 1분에 100cm를 넘어가는 그 동작을 1시간 동안 60분 동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100 곱하기 60을 해야 되니까 6000만큼을 움직인 거예요. 인대가 버틸 수 있는 무릎의
가동 범위는 6천이다라고 계산했을 때 6천에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는 쉬어달라라는 사인으로 통증이라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통증이 생기면 바로 쉬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시합 같은 상황, 네. 앞사람 고수를 바짝 쫓아서 어떻게든지 붙어 있으려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가는 그 상황하고도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때는 훈련을 또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우리들은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주말 유저들이다 보니까 네. 한계가 있죠. 훈련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대신할 방법은 6천이라고 정해져 있는 그 가동 범위를 줄이는 거죠. 아까는 1cm로 움직였다면 1cm를 움직인 것을 0.9cm만 움직일 수 있도록 줄여주면 6천이 5,400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가동 범위. 네. 그러면 나머지 600만큼의 여유분만큼 통증이 생기는 시간이 지연돼요. 1시간 만에 생겼던 통증이 1시간 10분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크랭크는 일반적으로 키가 165이다라고 하시면 뭐 170이 안 되는 걸로 쓰실 텐데 170이라고 보면 밑으로 170, 위로 170, 34cm의 페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무릎의 가동 범위라는 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발목 각도, 무릎 각도, 골반 각도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많이 쓰고 누군가는 덜 쓰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무릎의 가동 범위를 줄이려면 발목 각도의 가동을 넓히거나 아니면 고관절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관절을 잘 돌리는 골반 페달링이라는 큰 근육을 중심으로 회전을 만들어내는 페달링 주법이 세계적으로 안착이 됩니다. 월드 투어 팀에 있는 선수들이 직접 사용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느린데 어깨선, 골반선을 고정시켜주는 페달링 줍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예전에 있었던 일본 경륜팀에서부터 돈을 들여서 연구하고 개발된 그 교본들이 혹시 한국에 들어와서 번역되고 훈련 코치들이 훈련에 사용했고 훈련 과정들을 배운 선수들이 지금 코치가 되면서 사용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보다는 요즘에 계속적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많은 추세들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안장이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케이던스가 훨씬 빨라져. 크리스 프룸에서부터 보면 굉장히 빠른 케이던스로 어필을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다라고 보면 되고 요즘에 어필할 때의 월드 투어 팀 보면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케이던스를 활용하는 거로 알 수 있고 안장도 상당 부분 낮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보면 걷기와 달리기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움직임 하나가 골반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릎이 올라올 수 있는 각도. 여기가 딱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때 골반을 사용을 한다면 하나, 둘, 쭉 훨씬 더 무릎이 올라오기 쉬워져요. 골반의 회전. 이것이 걷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워워킹, 그 다음에 마라토너들이 사용할 때 이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움직임으로 이 골반 사용을 점점 더 많이 하는 추세예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만드는 그 모든 동작에는 에너지를 수반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한 만큼 불리하다고 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적게 움직이는 것이 에너지를 덜 쓰는데 유리하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동작을 작게 만들었어요.